저는 이 오늘 설명회 평일 금요일 저녁인데 어려운 걸음 하셔갖고 참석해 주신 이 진명학원의 원장이고요.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받고 싶어갖고 꼭 이렇게 고개를. 오늘은 1학년, 2학년 설명회인데 입시 이야기를 뭐 조금 할 거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2019, 2020이죠. 네. 네, 입시를 이제 개관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좀 주목해야 될 변화들. 뭐 계속 바뀌니까요. 변화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또 찝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적인 측면인데 주로 이제 여름방학 이후 이제 계획들 이런 순서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예전의 경우를 보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설명회를 하면 제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시간이 약 2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고일 설명회를 수요일 날 했는데 그날은 약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뭐 고1 고2는 이미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고 좀 느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조금 압축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지금 요새 굉장히 뭐 이렇게 언론에 뭐가 많이 나오죠. 예, 언론에 입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입시 정책의 변화가 뭐 곳곳에서 지금 뭐 감지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이 바뀌는 입시 제도에 관한 초안을 이제 발표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총리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 고1 고2는 뭐 사실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별로 바뀌지 않아요. 고1 고2는 현재 진행되는 입시에서 약간만 좀 수정하는 그런 형태고, 고2는 저기 이 설명회 자료집 맨 앞에 보시면 제목이 2019 대입 전형 안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9년이 고2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2019년이거든요. 근데 2019년의 입시 개요는 이미 대학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달까지 해서. 예, 발표를 다 한 상태고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을 뭐 줄이겠다, 뭐 없애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2019년의 가장 큰 특징은 논술 전형이 조금 늘어나는 게 조금 다른 거고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건 주로 이제 교육정책 만드신 분의 입장을 기자분들이 이제 이해하신 대로 쓰시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입시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뭐 수능이 절대평가다, 뭐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를 결정하는 곳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대, 한대, 이게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들이죠. 네. 이 대학들이 이제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나머지 교육을 다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 대학들이 어떻게 뽑겠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은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대학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의 생각은 적어도 고2까지는 현재의 어떤 입시의 큰 뼈대에서 그렇게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고1이 참 애매한데, 고1이 좀 애매한데 이제 왜 애매하냐 하면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고1 입시도 지금 입시에서 많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뭘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예고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전에 이제 공약에 보면 고1 입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어요. 논술하고 특기자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없어질 거냐? 이게 없어지면은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들이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별로 없앨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발표를 하든 간에 대학이 안 없으면 뭐 안 없어지는 거니까요. 보겠다 그러면 보는 거니까. 자, 그 고2, 고1이 그렇고요. 일단 큰 뼈대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입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어서 뭐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버님들도 오늘 오셨지만, 저는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뭐 참고로 두산 베어스의 아주 광팬인데, 중학교 1학년 때 1982년도에 처음 야구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구를 보면 하여튼 잘 던지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많이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야구라는 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는데 정말 이 가공할 만한 그 타선의 힘, 이런 점수를 많이 내니까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왜 도대체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그렇게 우승할 수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탄탄한 수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수비가 탄탄하다. 뭐 제가 봐도 수비는 잘합니다. 근데 수비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수비는 잘 보이지 않고 일단 홈에 들어오면 점수 나고 뭐 관중들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것만 보이지, 수비가 탄탄해서 우승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월드컵 4강 할 때 우리 히딩크 감독이라는 걸출한 감독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전 국민에게 안겨줬잖아요. 근데 그때도 축구도 비전가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축구 경기에서 게임에서 이기냐면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을 넣으면 막 세레모니를 하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맨날 얘기하고 또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들필드가 강한 팀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미들필드는 중앙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는 마지막에 결과만 보지만 그 중간에서 이렇게 그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힘의 그 우위가 그 중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입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야구 축구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냐 하면, 제가 입시의 개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 하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을 찾으면 뭘 찾으시냐 하면 수학 어디 잘 가르친 데를 찾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영어는 뭐 어디가 잘하는데 수학은 어디가 잘하는데 이런 걸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입시는, 제가 지금 올해가 17년도인데 2017년도에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갑자기 뭐 짜자자잔 뭐 개봉박두 이런 분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원서 쓰기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이 원서 쓰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원서를 쓰지 않으면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고1, 고2 학부모님들 중에서 뭐 많은 분이 오셨는데, 평일 저녁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내년 또는 내후년에 원서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학원 알아본다 그러면은 원서를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수학 어디가 잘한대, 뭐 선행 어디까지 한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원서를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 맹점이고 오늘 설명의 가장 큰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래서 대학을 준비한다라는 것, 대학 입시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지금 공부를 시킨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는 원서를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고2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원서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아까 입시가 내년 내후년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현재의 그 뼈대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형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전형이란 말은 뽑는다는 얘기인데, 전형 방식이 그 학교마다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이제 교과라는 게 있고요. 이제 내신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라고 하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4가지를 이제 수시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능 전형 정시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이게 수시고 이게 이제 정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전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전형이죠. 그러면 전형이 이름이 달랐을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붙였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전형마다 이 전형을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냐면 전형 요소라는 게 있죠. 그 전형, 그 뽑는 방식에서 대학이 주로 보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전형 요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 요소가 다 달라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르게 뽑을 거잖아요. 예. 전형 요소가 다 다른데 전형 요소가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전형을 해당 학생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원서를 뭘로 낼 거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에는 큰 그림, 로드맵,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거에 그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관심은 사실 그리 큰 것 같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 학원을 학생이 이제 잘 나오던 학생이 그만두는 이유는 중간고사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잘 다니다가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는 딴 과목 다 좋은데 영어 시험을 못 봐서 영어를 뺄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형 요소를 얘기를 해도 이게 참 입시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가 이런 건데, 최근에 있었던 뭐 A 학생, 뭐 제가 실명은 빼고 이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어떤 학생이냐면 중학교 때 대략 한 30%대 정도 이렇게 졸업한 학생입니다. 이 근처 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인데, 이 근처에 있는 이제 학교를 갔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대략 내신이 한 4등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비슷한 거예요. 중학교 때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대략 30~40%대였으니까 4등급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과를 갈 지금 예정으로 있는 아이고요. 학교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아이가 이제 저희 학원 주말반에 이제 왔던 거죠. 왔는데 이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를 잘 못 본 거예요. 기말고사를 잘 못 봐서 이제 그만둔 거죠. 학원을 그만뒀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쭉 제가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첫 번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주말반에 맞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말반이라는 건, 저희 학원에도 주말반이 있는데 주말반이라는 건 일단 월화수목금 내지는 뭐 월화목금 4일 정도를 얼굴을 못 보고 수요일 하루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을 본인이 다 운영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주말반이 아닌 저희 학원 아이들은 거의 매일 오잖아요. 학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월화수목금 토일을 거의 매일 오고, 뭐 아이들은 그걸 탈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렇죠? 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 학원의 어떤 생각과 집에 있는 게 꼴 보기 싫다라는 어머님의 생각이 교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저희 학원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거의 뭐 80~90%는 월화수목금 토일 공부 다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일단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아이인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기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그래서 제가 평일반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근데 자율학습을 빼지 않는 거죠. 자율학습을 빼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안 하면 학생부 원서를, 그러니까 학생부에 뭘 기록할 게 별로 없고, 얘가 이제 대학 갈 때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계속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학교 활동은.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보는 게 정확한데, 이 아이가, 이 어머님은 절대 지방대를 보낼 생각은 없어요. 집이 서울인데 왜 지방대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받고 있는 내신, 현재 한 4등급대 내신에서 정말 좋아지면 한 3등급, 그죠? 정말 좋아지면, 평균 내면, 예를 들면 1학년 때 4등급을 받았다. 뭐 2학년 때 그럼 뭐 한 3등급을 받았다. 3학년 때 한 2등급을 받았다. 이게 다 합치면 대략 3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잘 맞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눈높이의 대학은 그 학생부 전형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울권에 있는 학교의 학생부 전형에 이과라고 하면 이과 좀 낮긴 한데, 이과의 마지노선은 사실 2.5가 넘으면 거의 불가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죠. 떨어져서 그렇지. 불가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학교도 내신 따기 좀 어려운 학교를 갔고,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습 상황이 내신은 단기간에 빨리빨리 공부를 해갖고 당장 등급을 맞고 그 등급이 다 기록되는 건데, 지금 이 아이의
그 공부돼 있는 양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 아이가 한 학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신이 갑자기 1등급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이 아닌 다른 전형 요소로 승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기말고사를 못 봤다고 학원을 그만둬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내신으로 대학 갈 일이 사실은 없는데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 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 갈 일이 없는데 학생부 전형에서 좋은 그 학생부 기록을 얻기 위해서 학교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을 갈 일이 없는데 내신을 못 봤다고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고 그럼 이 아이가 그만두면 어디를 가겠어요? 내신을 올려주는 학원을 가겠죠. 그래서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이미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 학습 상황을 밀어봤을 때는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단히 또 이렇게 아이가 판단을 해봤을 때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아니에요. 다만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을 뿐. 그게 잘못이 아니죠. 좀 일찍 만났으면 다르게 시켰을 텐데 좀 늦게 만난 거죠. 늦게 만나갖고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신이 갑자기 퍽퍽 오르고 퍽퍽 떨어지고 그러던가요?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내신이라는 거. 왜 내신이라는 거 보면 내신이라는 평가는 그 능력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은 진짜 실력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상당 부분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격이나 습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수능은 굉장히 잘 나오는 남학생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내신만 보면 안 되는 그렇죠? 뭐 시험도 잘 봐요. 숙제를 안 가져가서 그렇지 학교에 뭐 이런 경우가 늘상 생기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거는 꼭 실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이 학생이 예를 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걔가 그 아이가 이제 이과를 가서 사실 그 대학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의 원서를 쓰려면 요런 전형이나 요런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아이다라는 거예요. 특기자는 이미 글렀고요. 늦었고 시작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기 때문에 특기자는 어렵고 그래서 특기자를 빼버리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남는데 요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고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으로 쓰면은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지방 보낼 생각이 없으니까 지방 보낼 거면 재수시키는 그런 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원서를 쓸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요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아까 말씀드린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 정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를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이거를 못 봤다고 학원을 그만둬버리고 계속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그리고 3학년 때 돼서 알죠. 내신 3.5 학교에서 무슨 경기도에 있는 원서 쓰자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원서 쓰기가 중요한 게 왜 지금 오늘 첫 화제를 원서 쓰기로 잡았냐 하면 원서 쓰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원서를 고등학교 3학년 9월에 수시 원서를 쓰는데 지금이 고2 7월, 고1 7월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2는 이미 6장의 원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 이미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능해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장 내지 3장을 쓴다. 논술 전형으로 3장 내지 4장을 쓴다. 정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수시에서는 요 대학 밑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2장, 4장이 될 수도 있고 3장, 3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원서를 쓴 건 아니지만 대충 써 있는 거죠. 극값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학생부가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윗대학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문과다. 문과인데 뭐 내신이 한 1.7 정도다.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겁니다. 1.7 정도고 나머지 비교과는 그냥 다른 애들에 비해 쏘쏘 웬만큼 하는 아이다. 그러면 전교에서 얘기하면 한 10등권 정도 될 겁니다. 문과로 따지면 10등에서 한 15등권? 이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면 학생부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대략 건대, 동대 이 정도거든요. 1.7.
내신, 그 다음에 비교과, 뭐 쏘쏘, 그럭저럭 괜찮다. 이러면 이제 뭐 건대, 동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학생부로 쓰면. 그렇죠? 뭐 홍대 뭐 이렇게 쓰겠죠. 좀 낮추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건데 이 아이의 현재 모의고사 패턴을 봤더니 뭐 11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하나의 경우의 수는 뭐냐 하면 건대, 동대, 홍대를 보험으로 쓰는 거죠. 보험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좀 떨어졌어. 이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뭐 1, 2, 뭐 1, 2,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런 대학은 이제 보험으로 쓰고요. 학생부 전형으로. 보험으로 쓰고 지금부터 논술 준비시켜서 연대, 성대, 한대 정도를 논술로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6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가면 이게 고3이 고2 말 고2 이제 우리 9월 모의를 보는데 고1 9월 모의나 아니면 고3 3월 모의 4월 모의를 봤더니 111 찍더라. 그러면 이 아이한테 학생부 전형은 없는 전형이죠. 안 쓸 겁니다. 왜? 정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학생부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모의고사 굉장히 안정적이다. 정시로도 이 건대, 그 동대, 홍대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쭉 가르쳐 왔고 그 아이의 현재까지의 능력치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는 학교 활동 그만해. 비교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잘 안 떨어져요. 한 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는 3이 될 수 있습니다. 3은 4가 될 수 있고. 등급이라는 게. 근데 1은 웬만하면 2가 되지 않아요.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제자가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제자가 갑자기 6월 달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꿈이 바뀌었어요. 공부 다시 할래요. 대학교 2학년. 대학도 잘 갔어요. 뭐 제 사이건 내가 다 나이인데 다시 왔어요. 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말렸어요. 일단 왜 그랬니? 네가 처음에 갖고 있던 꿈대로 대학을 잘 갔는데 그대로 가지 했더니 대학 다녀보니까 좀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시 할래요. 그래서 뭐 너 선생님이 설득해도 마음 안 변할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럼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면 나한테 뭐하러 상의.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그 6월 모의고사를 풀렸어요. 6월 모의고사를 풀렸더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능 본지 1년 8개월 된 나이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1년 8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어 98점. 영어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 고등학교 때. 영어 98점. 수학이 80대 후반이었나? 아슬아슬한 1등급. 국어 2등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해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진 아이는 사실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보험으로 드는 학교가 보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위권 대학이 안 됐을 때 적어도 하나는 붙인다라는 의미거든요. 낮게 써서 하나는 붙이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그 보험도 이 아이한테는 의미가 이런 아이한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밑에 등급으로 내려가도 똑같아요. 밑에 예를 들면 모의고사를 그 둘 국영수 기준으로 2등급, 2등급, 2등급 정도를 만들었다. 아니면 2등급, 2등급, 3등급을 만들었다. 그럼 서울권 대학을 가거든요. 서울권 대학을 갑니다. 그 정도면. 가는데 뭐 좋은 대학은 아니겠지만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근데 그 아이가 내신이 3점대다. 그럼 걔한테 내신은 의미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원서 쓰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부 전형을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까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학교하고 그 학원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원서를 실제로 쓰다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학교는 모든 아이들을 다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그렇지 않던 아이든 그렇지 않은 아이든 간에 전부 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 뭐 비교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열심히 해라. 방과 후 뭐 그 수업이나 아니면 자율학습 열심히 해야 학생부에 써줄 게 있다. 이런 많이 들으시죠 그런 말들. 근데 제가 원서를 쓰고 대학을 보내본 바에 의하면
방과후 학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학생부 전형에 붙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안 해도 그 최상위권대 학생부 전형 잘 붙던데 저희 학원 애들은. 저희 학원 애들이 매년 붙잖아요. 예,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 실적을 다 올려놓는데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서울대 간 애들, 연대 간 애들, 고대 간 애들 거기에 자율학습한 애들 거의 없어요. 예, 다 8층에서 공부했던 애들이지.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학생부 전형으로 붙었을까요? 학교 말대로 하면 못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학생부 전형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내신이 대부분의 대학이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을 많이 넣고요. 2학년 내신보다는 3학년 내신을 많이 넣어요. 그게 보통 20%, 40%, 40%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고1, 2, 20%라는 거는 학기당 10%라는 얘기죠? 1학기 10%, 2학기 10%. 고2가 40%라는 얘기는 학기당 20%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3 1학기까지만 수시에서는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3학년이 40%라는 얘기는 3학년 1학기만 갖고 4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신 비중 곱하기 2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지금 아이가 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힘이 붙었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또 문과를 갈 거다. 문과를 가면 아무래도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과를 가면 아무래도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특히 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합니다. 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근처에 여고 그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여고에서 이과를 어떤 애들이 가나요? 이상한 애들이 가죠. 그죠? 농담이고요. 여고에서 이과를 가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학과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요. 그렇죠? 뭔가 있는 애들이죠, 속에. 칼이 하나씩 있는 아이들이 이과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과를, 여고에서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 일단 잘하는 애들이랑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수가, 공학보다는 여고가, 이과의 명수가 당연히 작죠. 적어요. 명수가 작다는 얘기는 내신 따위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그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또 나눠지게 되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한 예를 들면 화투 생투 조합이 있고 생투 지투 조합이 있다. 이러면은 정말 그 화투 같은 뭐 경우에는 명수가 1등급이 뭐 한 명 막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명수가 워낙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다 보면 이과 애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내신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문과 애들은 거꾸로죠. 1학년 때는 문이과 섞여 있다가 약간 좀 성적대가 좀 잘하는 애들이 이과로 많이 빠져주니까 문과는 좀 내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어쨌든 학생이 지금 좀 탄력을 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1학년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학생부 전형을 하나의 보험으로 가져갈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학생부 전형만 쳐다보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고요. 아주 냉정하고요. 학교가 내신 따위가 아주 어려운 학교예요. 뭐 근처에 있는 뭐 서초 반포권에 있는 학교라든가 저희 학원에 그런 애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아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도 저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세화, 뭐 서울, 상문 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서초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잘해요. 수능을 보면 뭐 한 국어, 영어, 수학 등급 다 합쳐갖고 4 안쪽에서 항상 112, 112 이렇게 나오는데 내신이 3점대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걔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학생한테?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무슨 말 할지 아시잖아요. 접어라 그러죠, 뭐. 내신 접어라.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까지 딱 보고 접어라. 이 근처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근처 학교도 애가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문과고 선행은 많이 안 돼 있지만 문과는 사실 선행 많이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예, 문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안 돼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과랑 좀 얘기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내신이 예를 들면 뭐 한 4점대다. 그러면 그냥 얘기하죠. 내신 접어라. 신경 쓰지 마라. 학생부로 안 가고 딴 걸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내신에서 올리면 돼요. 그죠? 다른 애들이 다 떨어져 준다는 전제 하에. 예, 근데 내신이라는 건 이미 찍혀 있잖아요. 학생부에 숫자가. 그거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무슨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손으로 막 해갖고 카드 바꾸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주성치인가? 기억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학생부에서 숫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찍혀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들고 딴 애들은 뭐 다 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내신이라는 건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정도 고2 7월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건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까지의 그런 대학 뭐 한두 개 차이, 두세 개 정도 차이까지의 저기를 두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맞다. 고2 어머님들 아셨죠? 저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모르겠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고2. 손 안 들죠. 이럴 때도 절대로. 분리하면 손 안 들죠. 예, 그런 분들은 빨리 상담 받으세요. 빨리 상담 받으셔갖고 저희는 금방 압니다. 금방. 예, 뭐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탁 숫자를 딱 보면요. 약 2, 3분 안에 아이랑 딱 몇 마디 딱 해보고 내신 보고 모의고사 성적표 딱 보면 2, 3분 안에 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맞습니다. 원서를 제가 애들의 원서를 검토하는 게 1년에 적을 때 500장 뭐 많을 때 600장 이상 한 아이가 뭐 예를 들면 고3 딱 100명만 잡아도 애들이 원서 6장 쓰잖아요. 그럼 600장의 케이스를 검토하는 거예요. 케이스. 이 대학 맞나? 이 대학 학생부? 오케이, 노케이. 그죠? 이 대학. 뭐 이런 조합 맞나 안 맞나? 뭐 이걸로 상향할 거면 이걸로 이제 하향을 하자. 보험은 이걸로 들자. 이런 조합을 매일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십몇 년을 했는데 척 보면 얘는 이런 조합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요거 한번 접으시고요. 학생한테 학생이 더 중요하죠. 너 이거 공부 더 하고.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저희 학원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그 아이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굉장히 잘하는 이과 아이인데 고2인데 잘하는 아이인데 그 얘가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 거죠. 학교 생활만. 그 아버님도 제가 잘 아는 저랑 그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몰랐는데 이 동네 사셨더라고요. 이 동네 사셨는데 이사를 나 간 줄 알았더니 옛날에 교류를 하다가 꽤 오랫동안 교류 안 해서 이사가 이 동네 사서 갑자기 전화가 몇 년 만에 전화가 와갖고 원장님 아직 학원에 계시죠? 그래요. 아니 그럼요. 그랬더니 올게요. 그래서 와 상담을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학생부 좋아요 아주. 학생부 아주 좋고 그다음에 비교과도 좋고 내신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뭐 1점대 초반의 내신. 근데 모의고사도 좋아요. 모의고사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과인데 수학과학이 안 돼 있어요. 수학과학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거든요. 내신 진도만 맞춰서. 그래서 그런 아이는 제가 이제 방학 딱 되자마자 국어 영어는 잠시 쉬고 이번 방은 짧으니까 수학과학을 좀 엑셀레이터를 좀 밟자. 그래서 수학을 뭐 걔는 이제 미적분 원투는 돼 있고 기백 확통이 안 돼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기백 확통을 이번 방에 다 하자. 집에서도 과외도 하고 학원 수업 있는 거 다 듣고 다 붙이고 그렇게 해갖고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수학과학만 하자. 근데 그 아이를 만약에 제가 조금 일찍 만났으면 그렇게 안 놔뒀을 텐데 그런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원서를 쓴다라는 게 좀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고요. 1학년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는 뭐 어떤 거에도 미련을 못 버리시죠. 그죠? 우리 아이가 이번 기말고사를 못 봤지만 그죠? 그동안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2학기부터는 내신이 좋아질 거야. 그죠? 우리 아이가 원래는 정말 잘하던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동네 신동이었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잠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고등학교로 와서 다시 정신을 차렸으니까 2학기 때부터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죠. 근데 희망이라는 건 엄마의 기도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태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죠?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희소식은 뭐냐면 제가 그 입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희소식이죠. 정말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예비고일 아이들 학생 설명회를 11월 달에 항상 하는데 학생 설명회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비고일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날 7주 과정 개강을 할 건데 그 중3 아이들한테 처음에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희소식을 하나 알려주마. 지금 11월 13일이라는 시기가 고1 어머님들 작년 11월 13일 기억해보세요. 그때 뭐 어떤 시기였어요? 기말고사 딱 끝나고
애들이 뭐 질풍노도의식으로 놀 때잖아요. 다 놀 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 너희들한테 가장 큰 희소식은 전국에 있는 중3들이 다 놀고 있다는 거다. 공부를 이럴 때 해야 된다. 이럴 때 공부하면 예, 정말 수직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다른 애들도 다 노는데 우리도 놀아야죠. 놀아라. 대신 대학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금 좀 내신이 살짝 1학기 때 그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내신 전형에 대한 저기를 버릴 필요는 없다. 희망을. 예, 그러나 적절한 때가 되면 가져갈 거면 가져가고 아닐 거면 버려야 되는 거고 보조적, 그러니까 수비로 가져갈 거냐 공격으로 가져갈 거냐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는 학생부로 공격을 할 거야. 그렇죠? 이걸 안 쓸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6상 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는 사실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 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도 교과 전형이 없죠. 형식상으로는. 물론 지균이라는 전형이 학교장 추천이 있기 때문에 교과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연대도 사실 그 교과 전형이 없어요. 고대도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은 다 없앴어요. 왜 교과 전형을 없앨까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갖고 뽑는 거거든요. 근데 내신만 갖고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종합 전형으로 보겠다. 이건데 종합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다 붙을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학생의 소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물론 이과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그 국영수가 내신과 그다음 국영수과 내신하고 수학과학 관련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수학과학 관련해서 써준 어떤 기록들을 보면 저희들은 대충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에 1단계 통과하겠다라는 걸 알죠. 예, 아는데 사실 그게 쉬운 판단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 6장 쓰는 애들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특이하고 보통은 이제 이거하고 이걸 섞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섞게 되는 경우가. 근데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섞어야 되니까 이걸 섞어야 되니까 두 개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준비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 않고요. 왜 다르지 않냐 하면 자 일단 그 준비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다음 주제인데 일단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하셨죠? 예, 왜 그런지 고1도 써야 됩니다. 원서는 고3 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쓰고 계시면 빨리 오세요. 빨리 얘기하시고요. 지금 안 쓰고 계시면 머릿속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애가 알아야 돼. 애가 학생이 엄마야 뭐 그죠? 엄마야 직접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생을 데리고 오셔갖고 그 빨리 지금 현재 상태 분석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원서 쓸 건지. 예, 그래서 원서를 빨리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가 알고 공부하는 거 그냥 공부하는 거 어떻게 같나요?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 준비 과정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자, 그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1단계가 서류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요. 1단계가 서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건 1단계는 없는데 1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1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이것도 뭔가 있어요. 조건이. 이건 이제 서류 통과를 안 하면 2단계를 못 보니까 논술이 이제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높죠, 상당히. 그래서 제가 왜 1단계, 다른 거 그냥 1단계라고 쓰고 1단계 가로를 쳐놨냐면 자, 학생부 전형은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을 보거든요. 구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기자 전형도 서류를 통과하면 이제 구술을 보거든요. 논술은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서류 통과가 안 되면 면접을 못 보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서류 통과 안 되면 구술을 못 보는 거고요. 논술은 뭐가 안 되면 그 대학의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죠. 택도 안 되게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왜냐면 써봤자 떨어지니까.
그렇죠? 어쨌든 뭔가 조건들이 붙어 있지만 마지막에 보는 시험은 전부 다 논술구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학별 고사라고 불러요. 대학별 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도 대학별 고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고요. 당연히 붙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당연히 대학별 고사를 갖고 뽑는 전형이니까 이 대학별 고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뭘로 가는 거냐면 대학별 고사로 가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가 참 슬픈 일이지만 다른 서울에 있는 구에 비해서 대학을 많이 보내는 구는 아니죠. 그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도 우리 동네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관악동작에서 대학을 괜찮은 대학들을 학생들이 꽤 많은 이유는 진명학원이 있기 때문이죠.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그나마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남들은 굉장히 건방진 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명감 같은 것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야단치고. 근데 애가 공부할 의지도 있고 공부도 잘해요. 열심히 하고. 근데 가이드가 잘못돼서 못 가는 건 정말 안타깝죠. 그건 사실 어른들 잘못이잖아요. 저희들의 잘못이든 학교 선생님의 잘못이든 부모님의 잘못이든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가이드를 잘못 받아서 대학을 못 가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사명감을 많이 느낍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겠구나. 정확하게 이 아이한테. 자, 이 대학별 고사라는 걸 갖고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데 전형 요소 중에서 여기는 이제 내신 플러스 비교과가 있고요. 특기자도 이제 내신 플러스 비교과인데 이 비교과가 좀 특별한 비교과죠. 특별한 비교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어쨌든 이런 내신이라고 하는 그 다음 전형 요소, 비교과라고 하는 전형 요소,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전형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라는 전형 요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 고사. 이 네 가지를 4대 전형 요소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라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이제 비빔밥 버무리듯이 어떻게 버무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 요소는 뭘까요? 대학별 고사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교과 전형을 자꾸 없애냐. 내신만 갖고는 그 아이가 정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교과 전형을 없애는 거잖아요. 참고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학교 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정말 학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애라고 뽑아주지 않죠. 왜? 기록만 보고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수능도 수능 영향력 약화라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수능도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50만, 60만 수험생을 똑같은 시험지로 평가해서 내신이나 비교과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형 요소지만 사실 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 똑같이 1등급이면 그렇죠. 90점에서 1등급일 것 같고 하루에 본 시험 같고 그 다음에 1등급 내부에서도 아이들을 갖다 골라내야 되는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만 갖고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신이나 비교과나 수능이라는 거를 보조적 전형 요소로 쓰는 거고 주 전형 요소를 이걸 대학별 고사를 갖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비교과를 갖고 서류를 따져서 학생들을 3배수 정도 선발한 다음에 이 대학별 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 면접이라고 하는 시험을 모든 아이들한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볼 애를 이 서류를 통해서 걸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로 뽑고 싶은데 다 볼 수 없으니까 이거 걸러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적인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를.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대학교 고사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왜 안 하고 계세요? 알면서. 대학교 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형은 다르지만 준비 과정이 똑같다라는 게 이런 얘기인데 대학교 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문과 학생들은 책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요. 글을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를 계속 쓰게 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나요? 요즘 애들을 쳐다보면서 참 요즘 애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 듣는 요즘 애들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또 이렇게 느끼는 건 애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란 지적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끼리의 그 대화를 보면 아니면 아이들의 문화를 보면 그 자녀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안 하는 방해 요소가 뭐예요? 방해 요소. 휴대폰. 휴대폰을 좀 더 분석을 하면 휴대폰 안에 뭐가 있나요? 페이스북, SNS죠? SNS. 남학생, 여학생들은 많이는 안 하지만 게임. 그렇죠? SNS, 게임. 그렇죠? 그 다음에 웹툰. 그렇죠? 웹툰. 초등학생들도 웹툰을 다 보더라고요, 요새는. 그렇죠? 약간 좀 거기에 좀 이상한, 너무 폭력적이거나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은 되는데 SNS, 게임, 웹툰.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의 학습 시간을 많이 뺏어가고 있는 이런 그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요망한 기계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인 사고를 안 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도대체 게임을 왜 하냐? 제가 거의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쫙 퍼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정말 그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도 그런 세대시죠. 예, 저랑 비슷한 세대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애들한테 물어봐요. 뭐 무슨 리니지 하는 애들 뭐 하는 애들 야, 그 롤 게임이라고 하죠. 롤. 그렇죠. 롤. 뭐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예. 이런 게임도 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래요. 뭐 이런 게임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인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걸 하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재밌잖아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 없고. 그래서 이런 감각적이고 순간순간 느끼는 이런 재미들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사실 지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적인 그 작업을 한다는 건 일단 좀 길어요.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요. 텍스트가 뭐 광고 카피처럼 한 줄 한 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내용이. 쭉 길게 읽어야 이해를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자기 생각에서 비판해야 되고 요약해야 되고 반론을 제시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 그 문과아이들한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과아이들은 책 읽고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대학교에서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이러면은 신기하게도 내신도 좋아지고요. 힘이 생기니까 수능도 좋아집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는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애들이 저 논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신도 못하는 게 왜 무슨 논술이냐. 부모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아이가 내신을 못해요. 근데 무슨 논술이야. 내신도 못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여기는 내신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논술을 하는 거예요. 원래. 논술을 하면 내신이 좋아지는 거고 거꾸로.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과에는 그렇고요. 이과에는 대학교고사가 뭔가요? 대학교고사 준비하는 과정이. 아까 대학교고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적으셨는데 이과 아이들의 대학교고사 준비 과정은 뭐죠? 수학과학 공부예요. 예. 대부분의 대학이 물론 안 그런 대학 제가 좀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의 대학이 그 대학별 고사라고 보는 게 이 구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수리구술이죠. 예. 수학을 소재로 물어보는 수리구술. 근데 과학구술. 논술도 수리논술, 과학논술.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근데 고2가 딱 되면 이과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2가 되면 내신의 전 단위수 비중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주요 교과가 이과 아이들의 주요 교과인 국영수과라는 그 주요 교과에서 내신 비중이 수학과학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단위수를 보면 국어가 보통 4단위, 영어가 4, 5단위, 수학은 8단위, 과학도 8단위. 이러니까 수학과학 공부를 해놓으면 2학년 때부터는 아까 내신이 고1보다는 고2가 고2보다는 고3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고2 때부터 수학과학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전체 단위수의 3분의 2가 수학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비교과는요. 이과 아이들이 하는 비교과가 뭐예요? 이과 애가 비교과 그러니까 무슨 봉사, 뭐 동아리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도요.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 상 받은 아이를 더 많이 뽑아요. 이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 제가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좀 강조드릴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과 입시를 몇 년 동안 해보면요. 그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 기준이. 뽑는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딱 한 가지 기준. 뭐냐 하면 내가 가르쳐서 피곤한 아이는 절대 뽑지 않는다예요.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그 물리학과 교수는 뭐를 못하는 아이를 물리를 못하는 아이를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수학과 교수는 수학 못하는 아이를 절대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교수는 수학과 물리를 못하는 아이를 절대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가 있는데 화학생명공학부 교수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못하는 아이를 절대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수학과 관련 비교과가 없으면 사실 뽑히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내보면 돼요. 보내보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원서를 넣어보면 그런 게 있는 아이들이 뽑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율학습도 안 하고 뭐 방과학교도 안 했는데도 학생부조정 잘 가더라. 저희 학원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저기 신림동에 저기 그 육동시장 있는 데 있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예. 그 고등학교에 다녔던 아이인데요. 그 학교는 그 일부 학생들을 뽑아갖고 심화반을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학구에 있는 학교죠. 예. 근데 우리 학원에 있던 그 아이는 그 심화반이라는 데는 안 들어갔어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자율학습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방과학교는 지가 필요한 것만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필요한 수업만 딱딱 골라서 몇 개 이상 이렇게 안 했고요. 걔가 그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고대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예, 걔는 뭐 이렇게 비교과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다만 선명해요. 뭐가? 수학과학이 선명해요. 아주 상 받을 거 착착착착 받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는 거고 붙을 것 같으니까. 심화반도 안 했습니다. 방과후도 안 했고 야자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다라는 거예요. 교수분들께서는 이 아이가 내가 가르쳤을 때 문제가 없는 아이다라고 판단했으면 뽑으시는 것 같고요. 그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내가 뽑는 아이가 수학과학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마지막에 반드시 뭐를 통해서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할 줄 아나 할 줄 모르나. 대학별 고사 보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과는 수능도 수학과학이면 절반이잖아요. 벌써. 내신은 3분의 2잖아요. 비교과도 수학과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학별 고사도 수학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학과학 그 뭐 선행 뭐 하지 마라 뭐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딱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이과는요 수학과학을 적어도 한 1년치 정도의 선행을 하지 않으면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표현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는 집 아이인데 뭐 학생부 굉장히 좋고 내신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고2인데 지금 와서 요번 방학 때는 그냥 가둬놓고 수학과학만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그게 안 되면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학년 5월달에 선행을 안 한 아이가 학교에서 뭐 화학경시대가 있어요. 나갔어요.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중상고일 때 화원 뭐 많이 나간 애들은 화투를 다 공부하고 고2가 됐는데 이 아이는 선행 하나도 안 해갖고 그냥 그 3월달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화원을 처음 배웠는데 5월달에 경시대회를 한다? 그러면 화원을 2번, 3번 본 아이하고 한 번도 안 해본 하고 경시대회를 시험을 봐야 하나요, 그거를? 그럼 수학과학은요, 그냥 일반적인 문과 과목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름 똑똑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겠죠. 예, 저도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나름 공부 잘했겠죠. 제가 화학시험 보면 몇 점 맞을까요, 지금? 빵점 맞죠. 저는 화학 선택도 안 했고, 고등학교 때. 화학 선택 안 했거든요. 대학 갈 때 화학 선택을 안 했고, 저는 문과는 한 과목 선택이었는데, 저는 물리 선택했고, 화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어떻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약 30년도 넘은. 제가 화학을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하고 점수 받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사회문화를 시험을 본다? 어느 정도 맞겠죠.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아마도. 예를 들면 제가 윤리와 사상을 시험을 본다? 어느 정도 맞겠죠. 왜? 문과 과목이니까 한글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상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도 대학교 때 읽었고, 이거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과학과학은 똑똑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저한테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란어예요, 이란어. 이란어 시험을 보면 제가 빵점 맞죠. 이란어 가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5월달에 경시대를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 스터링을 하나에 하고 하나도 안 하고 붙으면 저랑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걔한테는 화학이 이란어인 거예요, 이란어. 너 어떻게 그걸 맞춰요? 못 맞추지. 물론 중학교 때 약간 배운 거 갖고 어떻게 몇 개는 쉬운 거 몇 개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학과학을 선행을 하지 말라 그러면 대학까지 말란 얘기죠. 그게. 그럼 비교과는 어떻게 딸 것이고 내신은 선행한 애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꼭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나요? 제가 배우지도 않는 걸 툴을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애한테 대답하죠. 야, 네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너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연대요. 그럼 네가 연대를 갔어. 논술 전형이야. 논술 전형인데 네가 그 연대 논술은 과학 한 과목 선택이거든요. 네가 화학을 선택을 했어. 근데 거기 오는 아이들은 화원 3번, 화투 2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화학 이런 책 있잖아요. 그거 다는 안 보더라도 거기에서 고등학교 부분과 관련된 건 공부하고 거기에 연습 문제 다 풀어보고 온 애들이야. 너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그래갖고 3학년 1학기 때 화투 한번 배운 게 다야. 걔네들이랑 이제 10월달에 시험을 볼 거야. 너 걔네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니? 자신 있니? 너 그렇게 머리 좋니? 한 번 딱 보면 다 알아? 그런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는 그래서 자꾸 이제 수학과. 그런데 이과 아이가 국어 영어까지 잘하면 참 좋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그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하고 못한다? 정말 쓸데없다는 말은 약간 좀 안 좋은 편인데 어쨌든 답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수학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도 이번 여름 방학 때도 저희 학원 이과 애들은 수학이 12교시예요. 12교시. 아주 그냥 수학 갖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냥 애들을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정말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시키죠. 그냥 너 수학하다 죽을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애들이 저희 학원 애들이 평상시에 8교시 9교시를 대부분 듣거든요. 수업을. 고1 아이들도 지금 저희 학원 고1 아이들이 고1 과학을 수험 때나 하지 거의 하나요. 겨울방학 한 번 했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고1 과학을. 물화생지 하고 있죠. 고1 아이들이 과학을. 학교에서 물화생지 안 배우는데도 물화생지 하고 있죠, 이미. 빠른 애들은 이미 한 번 거의 다 갔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왜 시키겠어요, 제가. 당장 내신, 지금 눈앞에 이 아이를 우리 학원에 한 달이라도 잡아놓으려면 요번 학기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요번 학기 내신 잘 보려면 고1 과학을 계속 시키면 되지. 고1 과학을 시키지도 않고 왜 물화생지를 시키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과는 선행 어디까지 시키면 되냐라는 얘기들 물어보시는데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앞에가 안 돼 있는데 엄마 아빠 욕심으로 막 재단하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황당한 상담이 이런 거거든요. 여름방학 전화가 와요. 저희 학원 학부모님이 신규 학부모님도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요번 여름방학 특강하죠? 네. 여름방학 때 애 보내면 미적분 한번 끝내주나요? 어떻게 대답을 일단 상담을 오시고 상담을 하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딱 그 반배치고사를 보죠. 수원수투를 보는 거죠. 1학년 하니까 수원수투를 딱 보면 수원 45점, 수투 20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험부터 다시. 미적분을 끝내고 안 되고 이게 엄마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뛰어달라고. 왜? 이유는 옆집 애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단단하게 다시 돌아가지 않게. 제일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수능 범위가요. 현재 고1 고2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되는 수능 범위가 수학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 문과는 수투하고 미적분원하고 확통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과는 미적분원, 미적분투, 확통, 기백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적분 아니라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미적분투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적분, 확통, 기백 이렇게 보는 건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적분을 못하면 적분을 가르치면 돼. 늦었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지수로그를 못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고3인데. 지수로그가 1학년 때 배우는 수투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고3 때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뒤에 게 안 돼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데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지나친 이런 학원의 어떤 과시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뭐 어디까지 끝냈어요? 어디까지 끝냈어요? 어디까지. 되게 좋아하시죠. 뭐 다 끝냈어요. 뭐 요거 방학 때 어디까지 끝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거.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저희 첫째 영어학원이 아니, 어렸을 때는 영어 유치원이었구나. 거기 보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보내다가 제가 저희 와이프가 한번 설명회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싹 앉아있는데 물론 그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죠. 예. 근데 그냥 듣고 있는데 제가 다 듣고 야, 이 학원은 아니다. 그만둬야겠다 했더니 그만둔 이유,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하면 수능까지 완전히 다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수능은요, 수능 영어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수능 영어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이잖아요, 글. 글이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글이라는 게 단어가 똑같다고 똑같은 글이 아니잖아요. 그런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을 다 맞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3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일 어려운 뭐 빈칸 문제들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풀리면 애들이 모여서 보면 다 틀려갖고 오는 문제예요. 그거를 한글로 내도 틀려요. 한글로 내도. 한글로 다 바꿔놓고 보기 1번, 2번, 3번, 5번도 1, 2, 3, 4, 5번도 한글로 다 바꿔놔도 틀려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학원은 보내면 언제까지 하면 수능을 다 끝내준다는 게 그럼 이게 모르는 거죠. 제 생각에 수능 안 풀어본 것 같아요. 수능 안 풀어보시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지나친 어떤 학원의 어떤 뭐 좀 쇼잉, 보여주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도를 너무 지나치게 아이의 그 능력치에 맞지 않게 막 빠르게만 막 나가놓으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고1 때 배웠어야 되는 게 펑커펑 나 있는 거죠. 저희 학원 그 고1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텐데 뭐 현 고2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고1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걔네들이 겨울방학을, 중상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어요? 힘드셨죠? 안 힘드셨어요? 고1 학부모님들? 그 아이들 다 짜증 받아주시느라고 굉장히 저희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선행 다 하고 왔다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겨울방학 때 그 아이들이 또 배워요 하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방정식, 부등식, 도형방정식 이거를 하루에 70문제, 100문제 계속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안 흔들려요. 그래서 고2가 돼도 1학년 과정이 안 흔들리고 요번 여름방학 때 또 그렇게 해놓을 거니까 또 고3이 돼도 고2 때께 안 흔들리고 이러면 단단하게 하네요. 단단하게. 어차피 그래도 그 고2 아이들도요. 요번 그 여름방학 이미 다 끝난 반도 있고 요번 여름방학 진도 다 끝나요. 대부분의 반들이 이과도. 문과는 뭐 사실 할 것도 없고요. 워낙 양이 작아서. 진도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한 바퀴 끝나지. 그 다음에 2학기 때 또 돌지. 겨울방학 때 또 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저희 학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기 전에 이과 아이들도 전 과정을 보통 서너 바퀴 정도는 다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막 선행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거꾸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지금 수학 얘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수학은 이제 단계성이 있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써 있는 제목들이 이제 교과서 제목들이죠. 수원 고1 1학기, 고1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뭐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하고요. 뭐 2학년 2학기에 이것도 3학년 1학기에 하는 학교가 있고 이과가 이건 이과만 하는 거니까. 이게 6개를 이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고 문과는 여기까지죠. 예, 문과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 아이들은 수능을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수능을 보는 거죠. 이과 아이들은 수능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교과 과정이고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학별고사. 그럼 대학별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지금 7월입니다. 그다음에 12월에 겨울방학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 7월이에요. 이때 이제 고3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별고사라고 한다면 그 수학만 갖고 말씀드리면 수리 농구술이죠. 자, 아이들이 시험을 언제 보냐 하면 고3 10월이 되면 논구술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이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런 수학을 뭐 2번을 배우든 3번을 배우든 다 배우고요. 이 수리농구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학별고사인데 대학별고사라고 부르는 수리농구술을 10월달 첫 학교가 10월달이에요. 10월 초부터 쭉쭉 보거든요. 한 대학씩 한 대학씩. 그러면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공부를 하는 게 적어도 그 자기가 지원할 대학에서 그 냈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시험 보러 가는 애가. 그죠? 뭐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그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 시작. 이때부터 이 시기가 있겠죠. 자, 이때부터 오면 기출 문제도 다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 기출 문제가 많아요. 매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희대의 수리논술을 보는 아이가 경희대 것만 풀어보나요? 경희대 것도 풀어봐야지, 건대 것도 풀어봐야지, 동대 것도 풀어봐야지, 뭐 중앙대 것도 풀어봐야지, 인하대 것도 풀어야지,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고3 7월에 오면 이 농구술 시험을 위한 기출문제 다 못 풀어가요. 그리고 이 농구술 수업이라는 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도 해야 되잖아요. 내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12월 달에 시작하는 게 마지막 출발이에요. 고2 12월에 출발. 이과의 경우입니다. 이과의 경우. 이과의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수리농구술 출발하는 게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빠른 아이들은 지금부터 들어가죠. 저희 학원 아이들 1% 반 아이들은 2학년 1% 반 아이들은 고2 1% 아이들은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7월 달부터 시간표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에 4교시씩. 저희가 이제 브릿지 수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 수학에서 이런 그 수원수투 미적분 확통 기백이라는 수학에서 수리 논구술로 건너가는 다리예요. 다리. 걸어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 슬슬 이렇게 워밍업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수리 농구술을 그 이 아이들이 브릿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바퀴가 끝났다는 얘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바는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가 마지막이죠. 이때. 요새도 학생들이 와요. 고3 학생들이 요새도 상담을 오는데 제일 힘든 게 요즘 오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과인데 자율학습 열심히 했고요. 학교 자율학습 열심히 했고 수학도 진도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내신이 예를 들면 뭐 한 3.0 이 정도 되는 거죠. 공부를 그냥 꾸준히 잘해온 아이예요. 그런데 이 3.0 갖고 쓸 수 있는 대학이 서울권 바깥에 있는 거죠. 거의 끝이거든요. 3.0이면 이제 슬슬 경기도로 이제 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바깥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모의고사가 뭐 2, 3등급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등급이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경기도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경시를 갖고도. 서울에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시 쓸 때 뭐를 써야 돼요? 학생부 전형으로 쓴다는 얘기는 자기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니까 학생부를 쓸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수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수시에서 몇 프로를 뽑아요? 거의 70몇 프로를 뽑아요. 3분의 2 이상을 뽑는데 어떻게 수시를 안 써? 수시를 써야지. 수시를 쓰려고 보니까 눈을 돌려보니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어요. 근데 준비를 여태까지 안 한 거예요. 왜? 늦게 만나서. 작년에 만났으면 하라 그랬겠지. 너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지금 7월에 와서 몇 문제나 풀어요. 당장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원서 쓰기의 중요성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가 끝났고 그래서 그 빨리 나간 아이들은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빨리 나간 아이들은 이렇게 끝나는 거고 늦게 출발한 아이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또 이제 2학기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학생이 출발했어요. 이 수업을 브릿지 수업을 출발했는데 이제 이 수업을 하시는 분이
수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그 전용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런 수업만 하시거든요. 농구술 수업만. 농구술 수업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바쁜 시즌이겠죠. 당연히 고3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학년 애들한테까지 이 시간표를 그 하루를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희 학원만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 학원에 한 2, 3일 정도 오시는데 이틀을 오게 하느냐 3일을 오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수업을 해주려면은 요일을 하루 더 빼야 되는데 주말을 빼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3학년 아이들 수업을 뭐 토요일 날은 뭐 학원을 2개, 3개 막 이렇게 하니까 일요일 날은 저희 학원 3학년 애들 하루 종일 하거든요. 3학년 애들 낮부터. 이러다 보니까 2학년 아이들의 이 수리농구술 브릿지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주말은 불과 평일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평일날 이과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자율학습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럼 학교에 수업이 있느냐? 학교는 수업이 없죠. 학교는 수업이 없어요. 이런 수업을 개설하지 않죠. 특히 2학년한테는 뭐 전혀 개설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1%다 그러면 얘네들이 원서 어디 쓸 아이들이냐면 어디 쓰겠어요, 얘네들이? 대부분 다 좋은 데 쓸 거잖아요. 좋은 데 쓸 거고 다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런 준비를 대학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들어서 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공작이 사실은 대학을 잘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무슨 지금도 이제 저희가 올림피아드 수업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올림피아드 뭐 시키시는 학부모님도 여기 계신데 지금 2차가 진행 중인데 그 제가 올림피아드 수업을 우리 천문 올림피아드 2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올림피아드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2010년도구나. 2010년도에 이 수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7년 전에. 근데 이 수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이 저보고 원장님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애가 무슨 올림피아드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자식을 낮게 봐. 아이는 저는 항상 최대 가능성의 원칙이라 그래갖고 이 아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다.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유엔 사무총장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왜 그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재단을 잘라버려 아이의 가능성을. 얘가 어떻게 그럴지 모르는 애인데. 그래서 올림피아드를 시키자. 그때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천문 올림피아드, 뇌과학 올림피아드 이런 여러 가지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시키는 바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했는데 어머님들이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 처음에는 교사 추천서가 필요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원서를 내려면 그 원서 접수를 하려면 중학교 3학년 때 담당 선생님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중학교를 가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선생님 추천서 이거 올림피아드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위아래로 보죠.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네가 무슨 올림피아드냐? 뭐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올림피아드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까지 아마 과제 제출일 거예요. 오늘이 과제 제출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과제가 나와요. 그럼 그 과제를 풀어갖고 애들이 인터넷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문제를 다는 못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요, 저희가. 수업을 하고 뭐 답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론 수업을 하고 문제를 각자 풀어요, 애들이. 제출을 하는데 그런 수업을 할 때는 과제가 예를 들면 뭐 화요일 날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풀어보셔야 되잖아요. 화요일 날 과제 같으면 선생님이 밤을 새고 풀어요. 수요일 날까지 예를 들면 풀었는데 선생님이 못 풀었다. 그럼 하루 더 밤을 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업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 과제가 갑자기 나오고 찍 나와서 무슨 요일까지 내라. 풀고 수업 잡고 풀고 수업 잡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가 야 선생님 다 풀었으니까 수업하자. 근데 학교에서 안 보내줘요. 야 무슨 학교에서 안 보내줘. 너 지금 올림피아드 참가하고 있는 애야. 지금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올림피아드라는 걸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 이해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올림피아드에서 매년 몇 명씩 이렇게 수상자가 나오는데 매년 수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수상자라는 게 지금 상을 안 주고 겨울학교 캠프 들어갈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저쪽 여기 전철 타고 몇정거장 저 동쪽으로 가면요. 저쪽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애가 나오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려요. 누구 무슨 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겨울 캠프 입소 이렇게. 학교의 자랑이니까.
거기에 그 캠프에 들어가서 그 24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또 교육을 받고요. 끝나고 또 시험을 봐요. 거기서 뽑히면 뭐가 되는 거냐? 국가대표가 돼요. 국가대표가 되면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요. 대통령이 밥 먹자고. 뭐 이런 거 국가대표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참가를 하는 아이들이 꼭 마지막에 거기까지 통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과정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해요. 뭐 이런 올림피아드 가서 겨울학교까지 갔다 온 애들은 아마도 웬만한 선생님 이상까지 공부가 돼 있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루는 겨울학교 가서 다루는 그 문제들이 서울대 심층면접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고 오거든요. 고1 아이들. 이거 엄청나게 성장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도 처음에 하자 그랬을 때는 동네 비웃음을 다 샀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학원에 난강고등학교에 C모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 아주 애제자인데 그 아이가 내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8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고요. 걔가 이제 그 올림피아드 해갖고 서울대 자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 고1 때 얘기인데 그 어머님이 이제 저 설명회 들으시고 얘 올림피아드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상담해갖고 이제 시킨 거죠. 시작했어요. 애가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수강료가 매달 이제 몇십만 원씩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아버님이 그 어머님한테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바람 들어갖고 말도 안 되는데 돈 쓰고 앉아있다고.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신림동이니까 이해합니다. 올림피아드가 상이 나온 적이 없는 동네니까.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겨울학교 들어갔고요. 서울대 특기자 전형으로 당당히 합격했죠. 그리고 그 아버님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니 힘드셨죠 그동안. 힘드셨죠.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보내지 말라는데 몰래 보내고 수강료 얼마 냈어 말도 안 하고 참 힘드셨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서울대 가니까 아버님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울던데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소위 고급 수업이라고 합니다. 고급 수업. 이런 유의 수업들을 사실 하는 기관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형을 정말 이런 수업을 안 하면 정말 맨날 내신 전형으로 정해진 아이들만. 내신 전형이라는 거 한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좋은 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평가로. 그렇죠? 현 중3도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중3 아이들은 내신 절대평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 내신 갖고 애들을 선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절대평가니까. 그럼 뭐가 되냐 하면 추천 전형이 들어요. 지금도 서울대 지구는 추천 전형이거든요. 고대도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그렇죠? 이대도, 건대도, 시립대도 다 추천 전형이거든요. 학교에서 몇 명 추천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추천 전형이 늘면은 한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학교에서 상위권 대학을 이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가는 거는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학생부 전형을 못 간다. 그러면 특기자 전형도 준비시키고, 이게 특기자 전형이니까 특기자도 준비시키고 논술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다른 전형으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특기자나 논술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동네에. 그러니까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리농구술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저기 역삼동하고 설릉역 사이에 무슨 동이 있죠? 대치동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많아요. 거기 가면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수리농구술 하는 수업이 많아요. 근데 관악구에는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수리농구술 수업을 하는 학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업을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하면. 근데 이것도 처음엔 그러다가 매년 나오니까 입장이 바뀌었죠.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매년.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오늘 저녁에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저희 학원 실적을 보시면 대학 간 아이들 실적이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가 뭐 서울대 어디 학교, 연대 어디 학교, 고대 어디 학교 한 다음에 가로치고 전형 이름을 다 써놨어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 무슨 특기자 전형, 일반 전형, 논술 전형 다 써놨거든요. 저희 학원 합격자들을 보시면 다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으로 가나이, 논술 전형으로 가나이, 특기자 전형으로 가나이, 정시로 가나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대학을 가는 방식이 다 오픈되어 있고 요강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요강에서 각 전형마다 요구하는 전형 요소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3년 전, 2년 전부터 차차차 짜서 애를 준비를 잘 시키면 붙는 거고 준비를 잘못시키면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관악구 애들은 처음부터 학생부 전형밖에 없고 논술 전형도 삑 없는 전형, 특기자도 삑 없는 전형, 정시는 재수학력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러면 갈 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대학별고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별고사 준비가 결국은 핵심이고요. 대학별고사 준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신도 들어있고 수능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꾸로 학습법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대학들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자,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연대 문제인데요. 문과입니다. 인문계 논술. 자, 일단 문제를 처음에 부모님이 딱 보시고 느끼는 첫 번째 소감은 뭐냐 하면 제가 대신 말해 드릴게요. 길다. 그렇죠? 문제가 깁니다. 제시문이 뭐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시문 가가 있고요. 그렇죠? 제시문 가가 있는데 가는 소설처럼 보여줍니다. 운이 11살이 되던 해였는데 학교라는 곳을 갔더니 어쩌고저쩌고 줄타기를 가르치는 허노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소설인 것 같고요. 제시문 나는 그 일반적인 뉴턴의 이야기네. 뉴턴이 자연철학의 원리에 관한 부류의 저작속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요. 제시문 나는 모차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가에는 줄광대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줄광대가 되려는 아이의 이야기, 나는 뉴턴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는 모차르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케이스를 만든 건데 아래 그림은 현역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주당 평균 연습 시간을 20세 시점까지 누적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림은 전체 연주자들의 연주 수준에 따라 네 집단을 나누어 집단 내 평균을 보여준다. 상위 세 집단은 같은 음대를 나온 연주자들이다. 1번, 2번, 3번, 4번. 1번 수상 연주자, 2번 전문 연주자, 3번 교사 연주자, 4번 동호회 연주자까지 하고 뒤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아이들한테 한번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풀어보자 라고 가정했을 때 그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시문 가, 나, 다를 쭉 읽다 보면 가에 읽었던 얘기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긴 글을 집중해서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과 아이들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책 읽어야 된다. 아이들 집에서 책 열심히 읽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네, 절대 안 읽죠. 읽으라고 뭐 아무리 해도 안 읽는데. 네, 절대 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것까지 좋아요. 어떻게 기억을 한다고 스토리를 대충 무슨 얘기거나 무슨 얘기가 뭐 이렇게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안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딱 보겠습니다. 문제 1.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는 무슨 말이고 나는 무슨 말이고 다는 무슨 말이냐?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를 비교 분석해라. 1000장. 원고지 5장. 시간은 약 1시간? 이게 합쳐갖고 2시간 반이든가 그럴 거예요. 1, 2번 합쳐갖고. 문제 2번.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아까 연주자를 4가지로 분류한 건데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해라. 원고지 5장. 즉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원고지 10장 써라. 읽고 이해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비교 분석한 거 쓰고 그 다음에 라를 갖고 가, 라를 갖고 나, 라를 갖고 다를 적용해서 논지를 평가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학교 공부를 열심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시험을 봤을 때 잘 볼 수 있는 시험인가요, 이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잘 볼 수 없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너무 세지 않냐. 보통 몇 대 1이죠, 논술. 아시나요? 그런 건 잘 안 보시죠? 뭐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 경쟁률이 몇 대 1이었다 잘 안 보실 텐데 보통 논술 전형이 약하면 30대 1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보통 10대고요. 뭐 15대 1.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특기자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특기자는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면 못 넣는 거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보통 30대 1. 이게 센 대학은 70대 1, 80대 1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예를 들면 연대 정도 되는 대학은 그래도 논술 준비를 한 애들이 옵니다. 근데 좀 내려가잖아요. 조금 내려가면 최근에 이제 논술 전형이 좀 확대돼서 예를 들면 뭐 상명대 이런 대학이 논술을 고2 때부터 현 고2부터 새로 본다고 하는데 상명대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내는 아이들이 과연 논술 준비를 몇 개월 했을까? 평균 내면 6개월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말은 30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2년 이상 뭐 3년 이 정도를 논술 준비를 한 아이들은 3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로 가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준비를 많이 한 아이들은 붙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연대, 고대는 지금 논술 전형이 없어졌지만 연대 고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평균이 3점 몇 등급이고요. 합격자들의 평균이. 내신 평균. 그 다음에 일반고 아이들이 합격자가 50%가 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바로 5등급 아이들도 붙은 케이스가 있고 6등급 아이들도 붙은 케이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신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내신을 못해도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일반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논술 전형 얘기하면 전부 다 외고 애들 가는 거 아니야, 자사고 가는, 이런 편견에서 논술 전형은 외고 자사고 애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고요. 준비를 제대로 한 아이들이 붙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만 갖고 안 된다라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논술 전형 준비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다른 30대 1의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는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아이는 30명 뽑는데 1000명 온 거잖아요. 그 1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논술 준비가 잘 된 아이인 거예요.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이. 그러다 때 시험을 보면 붙는 거예요. 토해도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제가 설명회 때 가끔 얘기하는 아이인데, 현우라고. 걔는 이제 광진고등학교 나온 아이고 내신이 3.8입니다. 3.8. 내신 3.8이면 걔가 학교에서 원서를 썼으면 경기도도 좀 남부, 충청도까지 가야 그 아이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오거든요. 문과는 앞에가 일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름하는 대학은 원서 못 넣어요. 앞에가 일자가 아니면. 2자로 바뀌는 순간 원서 거의 못 넣어요. 3.8인 아이가 어딜 가겠어요? 학교에서 원서 쓰라 그러면. 근데 그 아이가 고1 때부터 논술하는 아이거든요. 뚝심 좋죠? 해라 그러면 네. 열심히 해. 처음엔 못했죠. 처음에는. 원래 자전거 타던 아이였어요. 외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가 취미. 그리고 그걸로 세계대회 나가고. 외발 자전거 세계대회. 이탈리아 갔다 올게요. 막 방학 때. 그러던 아이였는데. 걔가 고대 경제학과 갔잖아요. 학교에서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고대 경제학과가 쉬운 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작의 혜원이, 그 아이도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아이인데, 홍혜원이라고. 어디에 봉원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 학교 독서부였고 책 좋아하고, 그때부터 제가 논술하라고. 그 어머님도 꾸준히 시키셨어요. 꾸준히 시키셔갖고 걔는 연대 국문과 논술 전형으로. 그러니까 경쟁률 다 30대를 넘어요. 근데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써왔기 때문에. 2년 3년 써왔기 때문에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죠. 어떤 논제가 나오든 간에 이런 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 거고, 어떻게 요약하는 거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쓰고 쓴 내용 갖고 선생님이랑 첨삭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쳤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간제로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과 논술 문제 18페이지에 있죠. 이과 논술 문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다에 뭐가 있냐면 집합이 있네요. 집합, 수열, 이런 것들이,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형태를 보시면 이게 논술 문제예요. 1-1 문제가 뭐예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1-2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3번 그래프를 그려라. 4번 값을 구하라. 이게 무슨 논술입니까? 그냥 수학 문제지.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는 본고사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대학들은 논술 문제를, 이과는 수학 문제 풀어라가 논술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충분히 다뤄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훨씬.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일단 집합, 그 다음에 수열, 함수, 그 다음에 극한,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시문 2에 보면 좌표구면 반구면이, 이건 뭐냐면 공간좌표잖아요. 우리가 XY는 평면좌표고 XYZ는 공간좌표니까, 그럼 이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요. 기백까지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아이가 이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백까지 빨리 끝내고 이런 문제를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대학의 수제 문제를 다 다뤄보는 거예요. 다뤄보고. 그 과정에서 논술 만들까요? 수능도 엄청 들죠, 당연히. 수능보다 고차원적인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니까. 이과는, 수학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는 이제 연대 물리 논술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 일단 길어요. 가나다라 제시문이 있고요. 가나다라 마까지 있네요. 가나다라 마까지 이제 그 제시문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문제가 네 문제입니다. 그렇죠? 연대가 이제 수리 60점, 과학 40점 이렇게 보는 대학인데 1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를 과학 문제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문제가 참 길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1을 배워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물리 2를 배웁니다. 그죠? 그럼 물리 2가 한번 끝나면 몇 월이에요? 7월 요때잖아요. 요때 기말고사 끝나면 이때죠. 근데 대학교부터 온다고요? 10월. 그럼 물리 2를 3학년 1학기 때 학교 교과정도를 열심히 해서 7월 달에 딱 한 번 끝난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 아이가 3개월 연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잖아요. 그럼 물리 2를 언제 고2 때도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봤자 한 학기밖에 못 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그런데 학원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 선행을 하지 말고. 같이 경쟁하는 애들은 이 시험을 누가 볼까요? 이 시험을. 여러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과고 아이들. 그죠? 자사고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 시험을 같이 봅니다. 재수생들도 수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재수생 애들은 이미 물투까지 다 공부하고 작년에도 연대 논술 본 아이들이에요. 1년 내내 이거 공부하고 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학교 말을 잘 듣고 3학년 1학기까지 물리2 딱 한 번 하고 10월 달에 시험 보러 가서 그 재수생들이랑 붙어서 이미 2바퀴 3바퀴 돌고 이러면서 충분히 다룬 애들이랑 붙어서 연대를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고 판단하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전형은 있는 전형이에요, 없는 전형이에요? 없는 전형이죠. 이 수업도 없으니까. 수업도 없죠. 교과 과정도 그렇게 짜져 있죠. 없는 전형이에요. 나쁘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잘못이냐면 대학 잘못.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이렇게 뭐 의미가 없잖아, 지금 뭐 어머님도 연대 앞에 가서 피켓시 하실 거예요? 쉽게 내라, 쉽게 내라, 이렇게. 예. 안 바꿀 거잖아요. 연대 논술 안 없앱니다. 이 2019년 입시안을 연대가 발표하면서 현 고2들이죠.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연대가 뭐라 그랬냐면 논술을 내신을 원래 40%가 넣고 논술 60%로 선발했었는데 논술 100%로 선발하겠다. 내신 아예 안 보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데 논술 전형 특기 전형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연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발표냐면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게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안 없애겠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죠. 니네야 뭐라 그러든 우리는 문제 이렇게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과 선행을 하지 않고 상위권 대학. 근데 이게 논술 문제만 이러냐? 이 구술 문제 안 실어놨는데 여기다 실어놨나? 이과 문제를 안 실어놨네요. 이 서울대 일반 전형의 이 과학 문제, 수학 문제는요. 좀 아까 보신 연대 수리 논술, 과학 논술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가려면 연대 논술 이상의 공부를 저희도 따로 하거든요. 논술반 하는 애들 중에 심층반이 어떤 반이냐면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 연대고대 그 과학특기자 하는 애들은 따로 뽑아서 수업을 따로 합니다. 고3들도 7월 달부터 따로 해요. 3학년 애들 중에서도. 그 문제가 다르니까 더 어려우니까 수업을 따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려면 이런 고급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일단 수학과학이 앞에 그 원투 수준에서 그 다음에 기백, 확통, 미적 수준에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런 고급 수업을 못 해요. 애들 데리고. 애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요? 아까 제가 일환호라고 얘기한 거 똑같지. 가르치에 수업을 하는 거. 그래서 이과는 수학과학을 저희가 그러니까 밖에 이제 소문이 뭐 진명하고는 이과만 너무 강조해. 뭐 문과마다 섭섭하게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저희가 수학 전임 선생님이 8분? 영어 전임 선생님은 저는 수업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저 빼고 3명, 4명. 영어 선생님 4명인데 수학 선생님 8명, 전임 선생님. 그럼 영어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겠죠. 근데 수학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수학 선생님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수학 선생님은 하여튼 좋은 수학 선생님 만나면 무조건 선생님 저녁을 와서 일 한 번 안 하실래요? 수학 선생님 아무리, 왜냐면 애들이 끊임없이 물어보고 보충도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수학이라고 가면 그런 과목이잖아요. 근데 보충으로 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딱 여기다 가둬놓고 딱 8층에 가둬놓든 6층에 가둬놓든 월화수목금토를 가둬놓고 수학 문제
몇백 문제씩 주고 풀어. 시작하면 풀어. 풀다 모르면 질문. 일주일 내내 수학 풀고 수학 질문하고 과학 풀고 과학 질문하고 그것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고 고2 중간 정도까지는 과정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런 고급스러운 그 소위 좀 어려운 것들을 학교에 이런 수업을 왜 그 개설을 못 하냐면요.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도 이렇게 수업을 하던 수리논술 아까 뭐 어떤 선생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은 수능 수업 같은 건 안 하세요. 오로지 이것만 하세요. 오로지 이것만. 그분이 담임 활동 하나요? 행정 업무 결제하나요? 보고서 올리나요? 학생부에 기록하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죠. 오로지. 고대 수학과 나오신 분인데 오로지. 지금 거의 한 10년째 이것만. 홍보가 돼 있는 거죠. 만약 학교에서도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담임 활동 빼주고 뭐 회의 이런 거 다 빼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생부 기록 이런 거 다 빼주고 세특 적는 거 다 빼주고 그냥 그러면 선생님이 하실 수 있죠.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는 게 교사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업이 개설이 안 되고 선행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잖아요. 학교는. 선행은 못 하게 돼 있고 그런 수업이 개설이 안 되고 애들은 학원을 가지 마라. 이걸 다 합치면은 대학을 가지 마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이게. 대학별고사의 모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면접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논술이 만약에 줄어들면 대학들은 이제 면접 구술을 늘릴 텐데 23페이지에 서울대 문과 구술입니다. 문과 구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왕과 현자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문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네요. 그런 마음이면 24페이지에 좋기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현자가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거는 글자 수 제한이 없죠. 왜? 이건 무슨 시험이니까? 면접 시험이니까. 말로 하는 시험이니까. 어머님들 그 논술이 더 어렵나요? 이런 구술이 더 어렵나요? 논술이 더 어려울 것 같죠. 더 길고. 그렇죠? 구술이 훨씬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아는 만큼 써서 내면 됩니다. 구술은요. 대답하면 교수가 공격해요. 추가 질문이 나와요. 추가 질문.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왜 그렇게 풀었냐? 저렇게밖에 풀 수 없을까? 저렇게밖에 풀 수 없을까? 그럼 얘는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거죠. 구술이 진짜 어려운 시험인 게 애들의 제가 이제 시험 같은 거 애들한테 꼭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대? 뭐 물어보대? 아니면 어떻게 대답했니? 뭐 형식이라는 보통은 이제 그 제시문을 주고요. 이렇게 제시문이 다 있잖아요. 문제를 주고 보통 이제 긴 학교 같은 경우는 고대가 40분 주든가 고대가 잠깐만 몇 페이지에 있더라 그게 15페이지 잠깐 열어보실래요? 이게 면접고사 안내인데 문제 말고 그냥 안내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형별 면접고사 안내인데 거기 보시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심층 면접이 있고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면접 문제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2번 그 일반 전형 가로 2번에 일반 전형 보시면 인문계 자유계 심층 면접 제시문 숙독 30분 내에 이건 뭐냐면 30분 동안 미리 시간을 주니까 문제를 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면접 7분 정도 보겠다라는 거고 학생부 면접은 7분 보겠다. 심층을 7분 학생부를 7분 근데 심층은 미리 학생부는 자소서 면접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이것도 보시면 문과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 13분 내외고요. 토론 면접을 올해부터 처음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제시문을 읽을 시간은 40분 주고 면접을 40분을 애들끼리 토론하는 거 40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튀는 놈인가. 그죠? 자연계는 이제 그 토론 면접이나 심층 면접인데 40분 동안 문제 풀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13분 동안 물어보라 그러는데 물어보겠다는 건데 아이들이 40분 동안 문제를 풀면 그 면접실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교수님 앞에서. 못 풀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구술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뭐라도 논술을 어떻게 끄적끄적 그러는데 그 시간에 못 풀면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늘 고대까지 오려고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 아이가. 제도권 교육만 11년 반 받았고요. 그렇죠? 엄마가 학원비를 얼마 썼으면 너 때문에 내가 학원비를 얼마 썼는지 라는 말을 몇 번을 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그래서 고교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신도 좋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도 맞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문제를 받았는데 못 풀고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집에 가야 된다. 아이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13분이면요. 어머님들끼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뭐 설명을 오래 하고 있지만 대화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어떤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13분 동안 딴 거 쓸데없는 얘기 다 빼고 한 가지 주제가 1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쉽게 뭐 할까? 뭐 할까요? 도라지 무침. 다 빼고 뭐 아이고 어디 사세요? 누구 엄마 어디 사세요? 뭐 우리 아파트는 이런데 뭐 저 아파트는 어떤데 이런 얘기 다 빼고 대개는 공부 잘해요 이런 얘기 다 빼고 누구 엄마 알아요? 이런 얘기 다 빼고 오로지 하나 도라지 무침이라는 얘기를 주제를 갖고 13분 동안 얘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몇 분쯤 되면 누가 도라지를 더 잘 무치는지 판명이 될까요? 대화를 13분이 필요해요? 거의 1분, 2분이면 거의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도라지, 국산 도라지와 중국 도라지의 구별법 1번, 그리고 도라지 껍질 벗기는 방법, 물에다 담궈놓고 양념 뭐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삶아서 생으로 무쳐요? 삶아서 무쳐? 이런 거? 어떻게 보관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쉬던데 뭐 4, 5조씩까지 다 해도 5분 이상 가기 어려운데 하나의 수학이든 과학이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교수 두 분이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문제 푸는 걸 보면서 13분 동안 대화를 한다? 그럼 이 아이가 수학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죠. 충분하죠. 그러니까 대학별고사로 논술이랑 구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대학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놈 딱 앞에 세워놓고 13분 동안 얘기하면 이놈이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갖추고 있는 놈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요 이런 대학별고사 갖고 애들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을 다 불러다가 보고 싶은데 다 볼 수 없으니까 내신 좀 되는 애들만 와. 내신 좀 되는 애들만 학교장 추천 받아갖고 와. 그럼 내가 네 얼굴 봐줄게. 너한테 수학 물어봐줄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하여튼 대학별고사에 맞추고 공부하는 게 그 입시 성공의 지름길이다. 문과는 책 읽고 토론하고 여기 토론 면접 이런 거 있잖아요. 글 쓰고 이과는 수학과학 열심히 하고 이과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25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거기 보면 제목이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전형 2016년 자연계 구술고사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연계라는 말을 가리고 제가 언제 설명했어요? 지난번 설명했던가? 이걸 가리고 한번 본인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문과 문제일까요? 이과 문제일까요? 어머니도 잘 모르시던데 가에는 뭐가 있나요? 시인 것 같죠? 여기 이곳까지 오는 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는 마냥 고요하여라. 비가 내리다 개이고 어쩌고 개이다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다 폭설이 되고 폭설이 되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홍수가 되다 가뭄이 되고 그죠? 가을 겨울이 되고 이거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칭 변환이라는 거죠. y = x라는 그렇죠. y 직선에 대해서 함수 fx를 대칭 이동시키면 gx인데 fx와 gx는 역함수 관계다. 그렇죠? 거꾸로 gx를 또 대칭시키면 fx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죠? 우리 아들이 이 음표를 읽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라인은 아무것도 없고 삼각형의 까만색, 삼각형의 까만색. 이건 어머님들은 라가 뭔지 모르는데 애들이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이거는 그 극한이라는 단원에 나오는 무한등비급수 문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 네 가지를 딱 주고 1번 가나다의 공통 시도 있고 수학 얘기도 나오고 음악 얘기도 나오고 가나다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얼굴이 하얘지고 뒤에서 등골에 땀 한 줄기가 쫙 흐르죠. 모르겠는데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과적 소양과 이과적 소양과 거기에다 음악적 소양까지 갖추고 있는 애들만 와서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융합형 인재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설명회 하면 그 어머님들이 똑같아요. 거기도 항상 질문하시면 계속 상담하면 영어 수학만 물어보세요. 근데 이과 가는 애들은 계속 그 수학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디까지 했다, 뭐 수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 계속 그런 질문을 하시고요. 저는 계속 무슨 얘기만 하냐면은 제발 책 좀 읽히세요. 제발 책 좀 읽히세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담 뭐 30분 하게 계속 똑같은 표현만 바꿔서. 앞으로 이제 초중들은요, 이런 지금 고대 융합형 인재 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그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향이 전부 다 뭐예요? 통섭, 융합, 문이과 통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계열 없앤다 그러고. 그렇죠? 계열이 형식적으로 없어지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2017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거꾸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이과아인데, 어렸을 때 얘가 독서량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독서량도 충분히 있고, 뭐, 다방면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 같은 것도 알고, 이게, 이 노래가 뭐였다? 옹달샘인가 하는 노래 음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재작년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백단에 초등학교 중학교 단의 성장 과정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학과학 열심히 하면 이런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학원만 열심히 보내고 독서량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문제의 취지 자체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항상 대학별고사를 보면 거꾸로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얘를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아까 연대 논술 문제, 수리 논술, 물리 논술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 지금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역산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가르쳐야 되냐?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로드맵인 거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로드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머님이 하시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학생들은 다 이해해요. 설명해주면. 제가 손으로 저희 학원의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맨날 애 붙잡고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언제까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수업 안 하고 계속 오늘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까도 8층에서 상담, 기말고사 끝나니까 상담이 막 밀려들죠, 요새 애들이. 성적표 갖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이리 와봐. 그래서 너는 학생부 전형은 어떻고 비교과는 어떻게 하고 여름방학 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 이야기를 학생들이랑 하면 정말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상담은 학생이랑 해야 돼요. 저 설명회도 학생 설명회를 해야 되고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돈을 엄마 아빠가 내니까 일단 여기서 허락을 득하고 그렇죠? 허락을 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벌써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느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애들이 눈빛이 변해요.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게 잘 감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네가 뭘 하면은 등급을 얼마를 좀 맞추면은 네가 이걸 받을 수 있고 네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런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는 재원생 부모님들은 저희가 가정통신문이 나갈 건데 아마 오늘 내일 새에 다 나갈 건데 월요일부터 이제 시간표는 바뀌어요. 저희가 수요일날 반배치고사를 봤죠. 반배치고사를 받고 반편성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시간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이 이제 시작되죠. 오후 수업은 추가 수업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이과는 일단 수학을 대폭 늘리는 거고요. 문과도 필요한 반들은 수학을 늘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방학 때 진도를 빨리 빼놔야 되니까 수업을 늘리는 거고 영어는 특별히 좀 좀 방학 동안에 짧은데 문법 파트 좀 많이 부족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매일 관리하는 거죠. 매일 과제 내주고 매일 검사 받고 매일 질문 받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 만들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올해 3학년 아이들 고3 설명회를 제가 일찌감치 했어요. 6월 달에. 고3 6월 며칠 날 했지? 한 6월 한 중순쯤 한 것 같은데 학생 설명회를. 고3 학생 설명회를 그때 하면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3은 이제 학생부가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이제 학교 일정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나서 여름방학 때는 고3은 07시 50분에 온다. 학원에 07시 50분에 오고 늦잠 자면 엄마 아빠가 전화하게 돼 있죠. 저희 학원이 시스템이. 아이가 전화하면 안 믿고 어디 들렸다 올게 치과 갔다 오게 안 믿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엄마한테. 애들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3은 뭐라 그랬냐면 07시 50분까지 오는 거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학원에 전화하는 일은 없다. 나는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다 오란 얘기예요. 그냥 다 오란 얘기고 자꾸 아프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뒹굴던 병원 가서 여기 왔다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받고 그래서 제가 7시까지 나오겠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직접 7시에 나올 거다. 다른 선생님들 안 무서워하니까 제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하고 아침부터 수업. 아침에 8시 50분부터 수업. 바로. 예, 학교를 안 보낼 거니까. 그리고 7시 50분에 와서 밤 10시까지는 저희가 이제 변호관이 11시 반까지 공부하는데 밤 10시까지는 고3 외출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 편의점 필요 없다. 없어요. 아침에 올 때 다 사오라 그랬어요. 냉장고를 내가 8층에 하나 더 놔줄 테니 파우치를 하나씩 갖다 놓고 개인 파우치를 음료수 아이스크림 다 사다 넣어놔. 먹고 싶으면 못 나가. 그리고 점심 저녁 밖에서 사 먹는 거 금지. 도시락 싸오든가 급식 먹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예, 고3 애들 점심 여기서 먹을 겁니다. 여기다 뭐라 할 거냐. 여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촬영을 할 거예요. 뭘 촬영할 거냐 하면 수능 필수 단어를 제가 수업을 찍을 거예요. 인터넷 강의처럼. 녹화를 다 할 거고 점심시간에 틀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쳐다보면서 밥 먹으라고. 그 단어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시험을 볼 겁니다. 고3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고1, 2는 제가 가정통신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8시 50분까지 오는 건데 고3 아이들이 7시 50분까지 오니까 문이 열려있으니까 더 일찍 와도 된다. 이렇게 써놓고 중식 성식 시간에 나가도 좋은데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보내든가 엄마가 갖다 주시든가. 요새는 싸갖고 오시는 어머니도 많으시다. 애들이 좀 입이 좀 짧은 아이들은 아니면 학원급식을 먹여라. 애들은 절대 안 먹어요. 학원급식. 걔네들은 학원급식이 맛이 있다 없다는 관심이 일단 없어요. 나가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야 돼 걔네는. 예. 근데 여름에 특히 여름에 뭐가 문제냐면 걔네들이 12시 몇 분에 점심시간 딱 종치고 나가잖아요. 들어올 때 어떤 상태로 들어오겠어요? 완전히 푹 젖어서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뭐 어머님들처럼 양살을 쓰고 다녀요. 그늘로 피해 댕겨요. 땀 흘리니까 천천히 걸어요. 걔네들은 뛰어댕겨 나가면 뛰어댕기고요. 뭐 몇 번 출구 가면 뭐가 있대. 맛집 또 가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와서 걔네들이 딱 들어와서 종치고 뭐 하겠어요? 자야죠. 그러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고 싶은데 이걸 참 안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이 방학 빼면 언제 공부합니까? 학교 갈 때 얼마나 바빠요 애들이. 중간 뻥 금방 중간고사, 뻥 금방 기말고사, 무슨 수행평가에, 무슨 수련회에, 수학여행에, 소풍에, 뭔 행사에 뭐 이렇게 많어. 무슨 학교 설명회, 연사초청 강연에 뭐 꽉꽉 차요.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할 시간 없고요. 방학 때 이제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효율을 갖다 극대화시키려면 일단 아침부터 이제 딱 가둬놓고 시원한 데서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여기서 자고 그렇게. 그리고 저희는 아침부터 우리 질문 받는 선생님들 다 배치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부터 질문 다 하루 종일 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해라. 예. 변로관도 지금 다 찼는데 지방 애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지방에만 방학 때만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떠한 아이들이냐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의 조카, 뭐 예를 들면 무슨 언니가 충청도에 사는데 방학 때만 좀 해주세요.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또 올라오면 원룸 잡고 여기 다니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자면서 방학 동안 좀 쫙 빼달라고. 지방에는 참 서울에 산다는 건 그래도 복입니다. 지방에는 정말 너무 열악하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입시는 바뀌지 않아요. 고1, 고2까지는 적어도. 중3 아이들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 세 번째 요 말씀 제가 드렸고, 주목할 변화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학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자료집에도 다 써놨는데, 대학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현재 고1, 고2는 입시의 틀을 그렇게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고2는요 논술 정원이 더 늘었어요. 대통령은 논술 전형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기 싫어하는데 대학들은 현 고2는 논술 전형을 더 늘려버리는 이런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의 변화는 없다. 크게는 없다. 부수적으로는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두 가지로 나누자. 하나는 원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원서는 고1도 지금 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빨리 오셔갖고 상담 받으시고, 성적도 다 갖고 오시면 돼요. 상담 빨리 받으시고,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학원을 안 다녀도 좋으니까 방향성을 빨리 잡으시고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된다 얘는. 네, 그거 빨리 잡으시고요. 두 번째, 공부의 핵심은 당장 영어 수학, 당장 중간고사 이런 게 눈앞에 들어오시겠지만 항상 뭐를 목표로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학별고사.
문과는 문과생들은 그 당장 내신이 안 좋고 그러더라도 우리 박홍근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꼭 듣게 하시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요, 중3 애들 올해 예비고일 애들 받으면 문과갈 애들은 그 우리 농구술 수업하시는 박홍근 선생님 수업을 그냥 필수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합니다. 이게 학원 원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미친 생각이잖아요. 학원이 어떻게 이 수업을 안 들으면 우리 학원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예. 이게 무슨 끼어 팔기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을 못 가요. 마지막에 내신 다 따르고 비교과 다 뭐 봉사 열심히 해갖고 뭐 자기소개서 잘 써놓고요, 면접관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그 문제를 물어보는 지문의 수준 이해를 못해요. 책을 읽혀야 되는데 안 읽어요, 이것들이. 제발, 시간이 없대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아요. 정말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책 읽을 시간도 없는 우리 문과생들이 그 방탄소년단 최근 음원은 다 갖고 다니고 있고, 가요 프로그램 순위는 다 매기고 있고, 페이스북에 댓글은 온 동네 댓글 다 남기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웹툰은 매일 다 보고 있고, 우리 남학생들 프로야구 매일 기록 타격 1위 메탈 몇 분 다 외우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 하이니티 학원 초중 여름방학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는데, 그 설명회 할 때도 항상 방학 때 거기는 1순위가 그 어떻게 하면 책을 읽힐 것인가. 정말 아이들이 어차피 나중에 제가 가르치게 될 아이들이라면 정말 초중 때는 뭐 수학 선행 이런 게 보다 훨씬 더 중요해. 제발 책만 많이 읽어내면 어떻게든 가르칠 자신 있어요. 예, 어떻게든. 예, 어저께도 그저께 설명할 때 농담, 마지막으로 농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신 대비할 때 얘기인데요, 신석기 시대에 이제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조계혼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거죠, 조계혼. 이걸 갖다가 시험 기간에 바쁘니까 말로 막 설명해요. 야, 신석기 시대는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지 않았다. 이걸 조계혼이라고 한다. 애들이 이제 다음날 딱 와, 선생님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웃으시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독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같은 부족? 그러면 족이란 말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친족. 그렇죠? 이런 게 있죠. 부족. 이 족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 왜 할 때 왜라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이런 말을. 이런 애들을 데리고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초등학교 때 공부 안 시켜주니까 책만 읽히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하여튼간 장시간 동안 열심히 들려서 고맙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다음 설명회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